지금 식스팩 아침 미팅을 준비한 송은아입니다. 배고픔이 체중을 줄이고 상처와 근육을 만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식스팩을 하고 싶으시면 일단은 살이 잘 빠져야 되겠죠. 근데 살이 빠지는 것의 기본은 배고픔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배고프지 않은 다이어트는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체중을 감량하기 힘들다라는 결론을 많이 내리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상체도 살이 있었지만 하체가 굉장히 좀 거의 사이즈 77을 꽉 차서 88 가기 직전에 이제 항상 고무줄 바지를 좀 입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운동은 절대 안 해요. 그냥 운동을 안 하고 어차피 내려올 산은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마인드가 항상 있었고, 그리고 매일 뜨는 해를 굳이 보러 그 새해에 산에 가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 살찌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살찌는 건 당연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몸은 보기 싫었는데 옷이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상체는 좀 펑퍼짐하게 입고, 다리는 뭐 붙는 바지 입으면 저희가 이제 부분이나 엉덩이 부분 살은 어느 정도 쪘는지 모르잖아요. 보기엔 날씬해 보이고 얼굴도 작고 상체는 조금 마른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깨도 좁아요. 그러니까 이런 몸은 충분히 너무 감추기가 쉬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서기에는 너무 이렇게 창피하고 누구랑 이제 목욕탕을 가거나 이런 거는 하질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점핑 운동을 하면서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운동을 했을 때 체지방이나 체중이 정말 1kg도 안 줄었어요. 100g도 안 줄었어요.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하지 않던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이 하나도 안 빠지지?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저희 상위 김영남 코치님한테 물어봤는데 코치님이 식단을 해야 된다. 쉐이크 식사로 바꿔라. 그 다음에 허브티 마셔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막 자금이 막 이렇게 넉넉하게 그렇게 운동까지 막 하면서 하기가 힘들어서 진짜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 처음에 스타트를 했어요. 근데 돈이 좀 아깝기도 하고 쓰는 시간도 아깝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제가 두 달 동안 체지방 9.6kg를 감량을 하면서 완전히 그냥 하체가 반타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시던 그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오랜만에 보고서는 막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살을 빼고 났더니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고 엉덩이가 올라붙은 거예요. 근데 정말 엉덩이가 여기 허벅지 절반까지 내려와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이때는 정말 어, 누구를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느낀 게 살이 찌고 나이가 들면서가 아니라 살이 찌면서 사진을 안 찍어요. 본인이 너무 안 예뻐지는데 이게 살찌는 게 몸을 울퉁불퉁하게 만들면서 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지 몸만 찌는 게 아니라 얼굴도 그렇게 울퉁불퉁해지면서 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정말 안 예뻐지고 눈도 작아지고 코도 묻히고 얼굴이 파묻히면서 사진을 점점 안 찍게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도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은 이게 딱 제가 자르고 이제 제가 나 다이어트 해야지 그러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때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 얼마나 빠지나 보자. 약간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제가 이렇게 살을 빼고 굉장히 예, 운동으로 운동만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직감을 한 거예요. 이거는 운동으로 절대 이렇게 빠질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도전 다이어트가 있었는데 센터에서 하는 도전 다이어트가 있었고 약간 좀 코치님들이 몇 번 모여서 하는 도전 다이어트가 있었어요. 그때 도전 다이어트를 들어갔고 감량 후에도 저희 코치님이 좀 더 해라라는 얘기를 해줘서 그냥 의리로 이제 도전 다이어트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가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때 제가 저도 모르게 위주어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뺐는데 이게 빼는 게 나름대로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해서 뺐기 때문에 도대체 찌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다이어트를 하면서 원하는 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찌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그때는 다이어트를 할 때 하는 순간은 힘들었어요. 근데 하고 났더니 두 달이 지났는데 체지방이 확 빠지고 몸이 확 바뀌니까 세상에 이렇게 쉬운 다이어트가 어딨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였어? 그런데 빼는 순간에는 힘들어요. 먹는 걸 일단 많이 조정을 해야 되고 물을 먹고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운동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다시는 찌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고 다행히도 도전 다이어트를 지속하면서 유지어터 생활을 정말 6개월, 한 1년 정도를 정말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커버해 주세요, 경기수님. 경기주세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 쉐이크, 허브티, 타블렛 일부를 먹었는데 이 타블렛은 어떤 경기수님 거였냐면 저 살이 소리. 빠지니까 들러붙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살이 빠져나가서 걱정과 근심과 어, 경기수님 음소거 해주세요. 살이 빠지는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살이 빠지고 또 급속하게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살이 처져요. 그래서 이게 살처짐 때문에 팔 쪽에 막 날개 생기고 배가죽 잡아당기면 늘어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팔을 잡아당기면서 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셀룰로스를 먹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살을 들러붙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거를 먹고 나서 정말 살이 눈에 띄게 들러붙는 거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타블렛 중에서 정말 셀룰로스는 어떻게 보면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먼저 권하는 제품이기도 했거든요. 이게 면분 배출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살은 막 금방 빠지진 않았는데 이 붓기가 빠지면 또 되게 살 빠져 보이고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셀룰로스를 굉장히 지금도 되게 즐겨서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있고 운동은 매일 매일 해야 돼요. 살을 빼는데 뭐 주 2회, 3회 온다. 사실은 뭐 안 빠진다고 보거나 그냥 본인이 원하는 만큼 절대 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은 매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식단은 잘 먹지만 배부르면 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잘 먹는다는 건 영양을 채워주라는 얘기지 뭐 음식을 되게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양을 채우는데 결국은 그 베이스는 그 식사인 거고, 그 다음에 일반식을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식후 포만감을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 배고픈 상태에서 배가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를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위 크기를 줄여줘야지 내가 유지어터를 할 때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온열이 없었는데 반신욕이 있었거든요. 반신욕도 열심히 하려고 해야 돼요. 왜냐면 하체 비만, 뭐 이렇게 복부 비만 이런 분들은 몸이 차갑기 때문에 순환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 지금은 저희가 온열룸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작은 변화에 칭찬을 해주는 거. 이게 코치로서의 역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집안에서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회원을 상대할 때 정말 감량이 되게 느리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회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는 머릿속으로 안 됐어. 정말 정말 더 열심히 얘기를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러니까 안 빠지지. 네가 그렇지. 라는 생각을 저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말로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어떤 그 에너지 전달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더 이상 안 빠져요. 그래서 저 자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안타까우니까 더 열심히 얘기해주고 카톡이라도 한번 더 보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움직였을 때 이런 분들이 살이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살이 쪄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 몸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너무너무 부정적이고 자신감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코치들마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분들한테는 정말 마이너스이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칭찬해 주는 거, 아주 작은 변화도 알아봐 주는 거,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뱃살 감량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내장 지방이 한 7레벨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2달 동안에 3레벨, 뭐 2레벨 이렇게 떨어뜨렸던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는 어쨌든 배고픔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과 종합 비타민 B군. 이거는 지금 여에스더나 이런 의사분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굶는 식단으로 더 이상 안 빠진다. 내장 지방 안 빠진다. 내장 지방 뺄 때는 내장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영양제가 들어가야 된다. 그게 저렴하게는 종합 비타민이고 더 좋은 건 비타민 B군인 거예요. 이게 비타민 B를 먹었을 때 에너지가 나고 힘이 덜 들잖아요. 이걸 이용하셔서 정말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걸 먹었을 때 운동을 하고 무조건 걷고 활동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때 할 수 있으면 나이트웍스가 같이 들어가면 정말 좋아요. 운동할 때 나이트웍스는 밤에 먹어도 좋은데 운동할 때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저희가 산화질소가 언제 나오냐면 운동할 때 많이 나와요.
이거를 더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에 순환을 더 좋게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군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리프트오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하루에 2알, 힘들 땐 3알, 이거는 반드시 챙겨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식이섬유. 이게 정말 제가 나중에 이거 너무 좋아라고 느낀 건데,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단 거 엄청 좋아해서 초콜릿 좋아하고 과자 좋아하고 빵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러면 내장 지방이 정말 쌓여요. 근데 이때 계속 이 단 거에 대한 걸 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식이섬유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막아주고, 당분이 흡수되는 거를 좀 천천히 흡수되게 해주고요. 당분의 유혹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이제 쉐이크에다가 허브티에다가 식이섬유 조금씩 넣어서 그냥 한두 번, 2번 이상이 아니라 좀 더 드셔도 돼요. 근데 내가 너무 배고픈데 아 또 그래. 그러면 저는 이때도 식이섬유를 먹기는 해요. 그리고 단백질 드시는 거 포만감 되게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식품 단백질을 먹어도 오래 가고 쉐이크도 마찬가지로 배가 부르진 않은데 배가 고프진 않아요.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은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배부르지 않은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철분, 칼슘, 그다음에 셀룰로스 이거 기본적으로 잘 챙겨 드시고 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의 90% 이상이 부족한 영양소고 이게 비만할수록 부족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부족한데 이게 몰라요. 자기가 이게 골다공증 또는 골밀도가 낮다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칼슘은 그냥 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열심히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트웍스 콜라겐 이거는 이게 살 뺄 때도 당연히 필요한데 근육 만들 때 더더욱 필요하잖아요. 이거 두 가지는 근육을 쫀쫀하게 만드는 명품 근육을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콜라겐은 우리가 몸속에 겉에 있는 피부뿐 아니라 몸속에 있는 혈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 뼈까지도 다 좋게 만드는 기본 재료가 되는 거라서 좋은데 내가 단 걸 자꾸 먹고 음식이 안 좋을수록 내 몸속에 있는 이 천연 콜라겐들이 사라져요 이미. 그래서 콜라겐은 나이 들어서 피부 탱탱이 아니라 나는 그 몸속에 있는 그런 기관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식 바꾸고 양 줄이는 거 이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몸을 바꿨던 사진인데요. 2019년에 제가 센터를 오픈을 했어요. 그때 몸이 이 정도예요. 그냥 살이 쪄 있는 건 아닌데 체지방은 한 21에서 22%? 그리고 그때 11월에 제가 이제 식스팩 도전을 하면서 이제 체지방 좀 떨어뜨리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때도 사실은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식스팩에 우승을 하고 이 사진을 찍기까지 4주가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몸은 많이 회복된 상태. 그래서 정말 급하게 좀그 몸을 좀 내리고 체중을 내리고 이제 하고 했던 거라서 했던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21년도에 제가 이제 이거는 그 본사 식술 도전을 또 하면서 제가 열심히 좀 해봐야지 하면서 했던 건데 이제 체지방 8%였는데 이때 제가 센터에서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되게 마르죠. 이제 근육 결도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수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빼려고 했고 그리고 이거는 1년이 지난달에 이게 올해 이번 달에 찍은 사진인데 사실은 몸은 달라요. 체지방은 좀 더 높지만 제가 이때 체지방 8% 만들었을 때 좀 힘들었어요. 체지방은 여자분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체지방률, 내가 정말 몸 마음에 든다 이런 체지방률은 사실은 25%는 정상 체지방인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뭔가 두리뭉실한 거에 만족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마른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보통 20% 전까지 떨어뜨려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허리도 날씬하고 이렇게 잡히는 피하지방도 별로 없고 이런 게 체지방률이 한 18%에서 20% 사이고요. 그걸 유지하고 있는 게 약간 요런 몸 정도인 거예요. 두 번째 사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8% 떨어뜨렸을 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성 호르몬이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며칠 가진 않았는데 제가 좀 욕심을 부리느라고 이 체지방률을 조금 한 일주일 이상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성성을 많이 잃어버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에너지도 되게 많이 나고 잠도 적게 자도 되고 기운도 되게 좋아지는데 근데 피부결 거칠어지고 이런 거 이렇게 생리 현상이 좀 많이 바뀐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회복할 때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체지방률을 그냥 뭔가 사진을 찍을 때는 그냥 15%에서 12% 정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좋다, 건강하다. 여성의 호르몬 이런 자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많이 바뀌었던 건 뭐예요? 살이 빠지는데 나는 허리가 날씬하고 싶은데 허리가 왜 퉁퉁하지? 이런 분들 있어요. 일자허리가 되는 경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허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가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S라인 쏙 들어간 허리가 될 수는 없는데 이거는 운동을 몇 년 차 병행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호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 흉곽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위에가 지금 광배근이에요. 팔 아래쪽으로 겨드랑이 쪽 광배근을 키워줘야 되고 엉덩이를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잘록한 허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식스팩은 또 어떻게 했냐면 식스팩을 또 마찬가지로 지속하는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 유지어터를 하면서 그때 또 코치님이 저한테 이렇게 식스팩 6주짜리 식스팩 챌린지가 있었어요. 서바이벌 식스팩. 그래서 미션을 안 하면 무조건 탈락인 식스팩이 있었는데 거기를 또 몇 번 도전을 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근육을 먼저 만들고 식스팩을 찍는 게 아니라 그래 생존을 먼저 하자라는 이제 선생존 후두끈 이 전략을 가지고 이제 생존을 위주로 했던 근육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너무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땐 하기 싫었는데 지나고 났더니 이런 게 다 나를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다음에 제품은 그때는 식스팩을 나름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먹었어요. 쉐이크, 허브티, 그다음에 만들 때라도 나이트웍스, 리프토프는 매일 먹었고, 그다음에 CR7 타블렛 이런 거 먹는데 저는 CR7을 너무 효과를 많이 보고 좋아해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제대로 하면서 전해질 먹어본 분들은 CR7 효과를 그냥 몇 번만 먹어도 한 번만 먹어도 확 느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근육통을 즐겨야 돼요. 근육통은 제대로 운동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오늘 근육에 먹이를 잘 줬구나. 그래서 뭐죠? 뭐라고 얘기하죠? 맛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뭐 중등근 맛있게 먹어주기 막 이런 거 있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근육통은 즐겨야 되는 거지. 통증이 있어서 아파서 못하겠다. 이러면은 나중에 더 아파요. 그냥 근육이 빠지면. 그다음에 식단 다이어트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기 식스팩 근육 만들 때거든요. 더 그래야지 내가 지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지방량을 떨어뜨리면서 근육을 늘려주는 식단을 해야 된다는 거 결국은 단백질도 더 잘 챙겨 먹어야 되고 물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또 식단에서 더 클린하게 해야지 예쁜 몸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온열 수시로 하셔야 돼요. 온열은 근육통을 되게 완화해주고요. 그 다음에 피로를 되게 빨리 풀어주고 근육 성장에 도움이 돼요. 이 따뜻한 게. 그래서 단백질이 단백질 합성이 잘 되는 게 사실 열이라고 지금 거기서 코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굉장히 잘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운동에는 상한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은 얘기하잖아요. 뭐 운동 얼마 이상 하면 안 돼. 막 이러는데 사실은 운동에는 상한선이 없어요. 상한선은 어떻게 주는 거냐면 중독 증상이 오려고 한다. 내가 운동이 미치도록 하고 싶어. 계속 하고 싶어. 또 하고 싶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때까지 어떤 쾌감을 느낄 때까지 운동을 하고 싶다. 이거는 중독 증상이라서 이제 그런 분들은 자제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운동 중독이 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통증과 근육통은 달라요. 어디 아픈 거. 이거 두 개만 주의하시면 운동에 상한선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쨌든 꾸준한 운동 그리고 단백질 섭취 근육과 관절 건강의 관계 나 관절이 안 좋아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 못해 더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릎이 안 좋으면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릎 주변 여기 고관절 주위 그리고 허리 주변 발목 주변 이런 거는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칭 잘하고 강도가 낮은 운동부터 시작을 하셔서 운동을 하면서 반드시 체중을 줄이셔야지 하중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서 근력을 강화를 해주고 이랬을 때 이런 통증이 사라져요. 단백질 섭취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가 아니라 내 생존을 위한 거다. 자, 이분이 뭐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생활을 할 때 체중이 60kg라면 단백질 60g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 60g을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 우유 2리터, 달걀 10개, 두부 4모, 그 다음에 고기 300g 먹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이거를 매일 이렇게 먹으면 칼로리가 겁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다고 단백질만 먹나?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단백질을 분해해주고 탄수화물을 분해해준 건 다시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섭취할 거예요? 이것도 이 안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는 건 결국은 단백질 쉐이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 일반 식단에다가 다 여기서 할 거야 라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강하게 드리고 싶어요. 단백질은 흡수율이 중요해요. 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흡수가 되느냐.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을 먹어도 몸속에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너무 좋았던 게 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보는 F1이나 F3를 먹잖아요. 그러면 대두단백질이에요. 이거는 운동을 하면서 대두단백질을 먹으면 근육 증가 오케이. 그런데 운동을 내가 못해. 나이가 들고 근육도 못 만들어서. 근데 분리유청 단백질을 섭취해. 이게 분리유청 단백은 우유에서 뽑아낸 거라서 고기단백에 속하잖아요. 이게 동물성 단백질. 근데 근육 합성률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운동을 하면서 분리유청 단백질, 리빌드나 저기 24 라인에 섭취를 하게 되면은 훨씬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근육이 지방을 분해해요. 그래서 지방 분해가 빠르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고, 근육 감소는 병이에요. 이거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근갑수증은 당연한 거야가 아니라 병인데, 이제 겉에 있는 근육만 문제가 아니라 속근육이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생존 근육으로 불리는 게 호흡 근육과 삼킨 근육이 있어요. 호흡 근육은 뭐냐면 숨을 쉴 수 있는 폐를 감싸고 있는 근육인데, 이 호흡 근육의 감소가 되면은 숨이 너무너무 쉽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할 때 처음에 점핑 운동이나 이런 거 시작하면은 숨 차서 못 하잖아요. 목에서 피만 난다 그러고. 이게 호흡 근육이 감소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건데, 운동을 하면 좋아져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마스크 쓰고 운동할 때 어땠어요? 더 죽을 것 같았죠. 근데 지금은 F94, KF94를 쓰고도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점핑. 이러면 저희가 폐활량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폐가 안 좋으면 결국 폐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삼킴 근육이 있어요. 이 벌써 혀, 그다음에 입, 혀, 그다음에 식도주변 근육. 이게 약해지는 게 삼킴 근육인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밥 먹다가 살에 걸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뭐라고 천천히 먹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천천히 먹는 게 아니라 이분 삼킴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음식물이 자기 자리에 못 들어가고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은 뭐 폐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염증을 일으켜서 폐혈증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자들이 많아요. 일본의 통계를 보면 폐혈증으로 노인들이 사망하는 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냐? 근육의 감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불량 잘 안 씹으면 당연히 이제 소화기관이 점점 느려지겠죠. 위나 이런 것도 다 결국은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육의 기능이 약해. 그러면은 고기를 못 먹어. 그러면은 근육은 또 약해. 이런 분들은 결국은 쉐이크를 들어가셔야지 이제 그나마 더 건강하게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일 3회 이상의 프로틴을 섭취하셔야 되는데, 이 섭취 시기는 뭐냐면 소비 단계. 우리는 늘 소비 단계인 거예요. 운동하는 걸 떠나서도 우리는 늘 소비 단계예요. 활동을 하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그냥 내가 운동을 안 해도 단백질을 2번, 3번 이상 섭취를 하시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더 열심히 규칙적으로 섭취를 하셔야 돼요. 운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운동과 동시에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그러면 운동이 끝났을 때 30분 내에 단백질을 섭취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손상된 근육을 치료하는 데 일단은 쓰여요. 필요한 거. 근데 이때 섭취를 안 하면 근육 손상인 거죠, 이제. 그리고 근육이 손상되면 지방이 늘면서 급성 염증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이제 합성 단계가 또 한 4시간, 3, 4시간 뒤에 오는데, 있어야지 합성이 돼요. 없는데 어떻게 합성이 되겠어요? 이때는 안 넣어주면 벌써 그런 거고, 만약에 또 단백질 넣어준다 그러면 근육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직이 복구되는 거예요. 근육 손상, 근데 안 먹으면 근육 손상은 계속 돼요. 손상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손상 중. 그렇게 되면은 근육이 빠지면서 내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근육의 완성 단계가 있어요. 근육을 증대시키고 내가 더 크게 만들고 싶다. 몸을 키워야 되는데 내가 아놀드 슈와르츠처럼 되면 어떻게?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운동하시는 분 중에 코치님처럼 다리 허벅지 될까봐 운동 못하겠어. 내가 보면은 그분의 복부가 더 문제예요. 하체가 있으면 복부가 날씬해져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도 웬만큼 운동에서는 나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기존에 있는 거라도 잘 유지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제가 식스팩을 했을 때 이제 감량했을 때 했는데, 식스팩은 결국은 내가 남아있는 이 피하 지방도 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계속 막 몇 달 동안 하긴 힘들어요. 몇 달 동안은 살이 잘 뺐다 그러면 그냥 식스팩 사진 찍기, 사진을 기준으로 할게요. 그냥 사진 찍기 한 달 전부터는, 적어도 2주 전부터는 하셔야 되는데, 그때 비우기 하시면 정말 좋아요. 일단은 피하 지방이 되게 야들야들해지면서 지방과 근육이 좀 분해가 되는 기분이 들어요. 분리가 돼요. 그래서
피우기 하시고, 그 다음에 감량 제품으로는 반드시 드셨으면 하는 게 셀룰로스 멀티비타민. 감량을 가속해주고 붙여주잖아요. 쫀쫀해야죠. 이게 척척 늘어진 살로 사진 찍어서 다 보정해주세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칼슘과 콜라겐, 예, 쫀쫀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예, 탄력을 줘야 되니까 필요하고, 쉐이크, 리빌드, 식이섬유. 이게 이게 포만감을 계속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근육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단백질은 내 체중의 1.5g 이상, 2g 이상을 드셔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 그램 수 맞추는 게 이것만 먹어도 사실은 배불러요. 그다음에 쉐이크, 어, 뭐 육류, 콩류, 생선류 단백질 섭취하는데 이제 살을 뺄 때는 쉐이크랑 식물성 단백질이 되게 먼저 중요하고 그다음에 근육을 만들 때는 육류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배불러요라고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쉐이크와 물을 먹어야 돼야지만 이제 근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배부른 거고 그다음에 위 크기를 줄여놔야지 이제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적은 양의 작아진 위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식단은 4번 이상의 규칙적인 식사. 내가 몸이 필요한 그때그때마다 넣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은 쉐이크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체지방 감소가 더 빨리 되고 몸이 더 잘 만들어지요. 5리터 이상의 허브티는 당분간 계속 드셔야 돼요. 그리고 3주 이상의 절대된 식단. 결국은 한 달은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진 촬영 일주일 전부터는 수분을 줄여야 돼요. 내가 계속 5리터씩 먹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몸에 이 수분으로 인한 것을 줄여줘야지 몸이 이제 근육의 결이 잘 보여요. 그래서 수분 빼기 3리터, 2리터, 1리터 이렇게 점점 줄여가시면 되고 마지막 3일 놔두고는 이제 수분 섭취는 쉐이크에서만 한다. 이때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만 먹어도 사실은 배는 안 고프고 살 수 있는데 그 물을 줄이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든 거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일반 식사에서 자꾸 수분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야채도 막 토마토 먹고 싶고 오이 먹고 싶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것도 좀 줄여줘야 된다. 건식 식사, 수분 많은 야채도 조금 줄이시면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피부를 말려야지 근육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 마지막 날은 그래서 우리 탄수화물도 이때는 막 되게 안 먹어요. 되게 조금 먹어요. 그러다 마지막 날에는 이제 탄수화물도 좀 먹을 수 있어요. 탄수화물 먹고 이제 사진 찍기 30분쯤 전에 밥 먹고 아니면 빵 먹고 이렇게 운동을 좀 하면 이렇게 약간 근육이 좀 부풀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좀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24 라인 중에서 저는 리빌드 되게 너무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리빌드에는 일 섭취 단백질 25g 이게 지금 저단백질이잖아요. 고기 단백질, 분리유청 단백으로 만든 거라서 거의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이 근육 만들기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드시면 좋으시고요. 이 안에 탄수화물 17g이 들어있는데 여기 탄수화물 있잖아요. 탄수화물이 적이 아니에요. 탄수화물 잘 드셔야지 이게 힘도 덜 들고 근육이 잘 만들어져요. 탄수화물 너무 안 먹으면 근육 안 만들어져요. 근육 합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탄수화물.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저희가 탄수화물 제한하는 건 기존에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거고 이 당 중독증을 극복하라고 제한을 하는 거지 이 절대 먹지 마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BCAA가 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 BCAA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들어간 게 되게 비싸요. 근데 이 리빌드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외국인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국 리빌드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블로그에 보시면 리빌드 스트렉스 운동하는 사람이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이 BCAA 때문에 BCAA가 있는 제품을 또 찾아서 먹어. 근데 이게 되게 비싸. 근데 이렇게 심지어 찾아서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아래 보이면 잘 안 보이지만 4000mg BCAA라고 써 있어요. 미국 리빌드에는 이게 들어가 있다라고 써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리빌드만 챙겨 먹으면 다 돼. 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는 요거. 근데 BCAA는 뭐냐면 그거는 근육을 더 잘 만들어주고 피로도 회복 빨리 시키는 거예요. 요게 성질인 거예요. 근성장을 잘해주고 근 피로도를 감소해주고 회복을 빨리 하고 근손실 방지하고 에너지와 영양 공급한다. 그래서 리빌드 먹잖아요. 그럼 배가 덜 고파요. 그리고 운동할 때 힘이 덜 들어요. 회복이 빨라. 이게 BCAA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 했네요. 네. 하여튼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리빌드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운동은 내가 그냥 눈동이 아니에요. 남이 운동하는 것만 보고 있는 건 눈알만 운동하는 거고 실제로 내 몸을 움직여야지 운동이 된다는 거. 운동을 하면 살도 더 잘 빠지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일단은 목표 설정이에요.
식스팩 찍으실 분들은 그냥 길게 잡으면 절대 안 돼요. 그냥 3개월 뒤에 예약하세요. 3월달, 4월달에 그냥 10만원 걸고 예약금 걸어놓으면 말리느냐 만드냐 아니면 적어도 그래 내가 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청바지에 하얀 티는 입고 찍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